미래통합당이 참 어렵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광훈 같은 극우, 사실은 그 극우라고 하는 게 정확한 선은 없지만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으로 극우라고 하는 건 극자랑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만 옳다. 이게 극우 극자인데, 그러니까 극우 하면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정광훈이라든지 민경욱이라든지 뭐 김진태라든지 다 극우에 해당되는 보겠죠. 친박이라고 불리우는 태극기 부대도 다 극우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손절하려고 보면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문자 오고 막 협박 전화 오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드물고, 실제로 김진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민경욱도 마찬가지고. 니들이 뭔데 하태경 같은 사람 디스하면서 그런 짓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 아무리 김종인이 뭐 혁신이네 뭐네 쇼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핵심 지지층이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배신자 논리 있잖아요. 뭐 니들이 언제부터 뭐 미래통합당이 적절하고 하태경도 탈당했다 드러내잖아. 김종인 너는 뭔데 민주당 비대위원장 한 사람 아니야. 니들이 뭔데 뜨내기 같은 것들이 우리 같은 토백이들 구박하냐고 막 그런 논리를 만들면 거기에 시원하다고 느끼는 극우 지지자들이 협박 전화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을 하려고 하면 그 당의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요거를 끌어가야 되는데 대가리, 윗대가리 몇 사람이 혁신을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난리 났대죠? 협박 전화 오고 협박 문자 오고 SNS로 때려가고 소위 말하면 문자 폭탄 보내는 거죠. 뭐. 그러니까 민경욱 얘기부터 좀 소개하면요. 민경욱이 했던 얘기가 어디서 굴러먹던 김종인 따위가 그러면서 어디서 굴러먹던 하태경 김종인 따위가 당으로 들어오더니 날더러 극우라네.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 저는 이렇게 내분이 날 때마다 좀 즐겁거든요. 그래서 민경욱은 비록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신분일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당 인사들과 대립각을 안 세웠지만 지금 가서는 민경욱의 본질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돼 있고 김진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김진태나 민경욱에 대한 조치를 미통당이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통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나 그 미통당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진정성이 저는 평가받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 안에서 민경욱, 김진태 등은 계속적으로 싸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원해야죠. 이런 싸움에 대해서. 이런 거는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뭘 봐야 되냐면은 김진태 지역위원장 박탈해야죠. 민경욱 지역위원장 박탈해야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딱 끊어주면서 욕을 먹더라도 눈 감고 귀 막고 가는 거야. 될까? 근데 내가 보기엔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그대로. 그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망가진 그 시작점이 어떤 시점이었냐. 물론 뭐 그 끝없이 올라가면 이승만 때까지 올라가겠지만 그 전당대회였다고 저는 봐요. 황교안하고 김진태하고 오세훈 나왔을 때 당대표 뽑을 때 딱 처음 전당대회를 하는데 극우 태극기 부대가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가지고 김진태를 외치는 거야. 그때부터 황교안의 목소리가 커졌고 오세훈은 떨어졌고, 물론 오세훈이라고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나마 극우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겠다 오세훈만 나오면은 야유 소리 쏟아지고, 김진태가 박수를 받으니까 이 모질이 황교안이 다음 전당대회 연설 같은 거 하면 훨씬 발언이 세지면서 급기야는 그 지지자들을 국회로 끌어들여가지고 국회를 막 점거하게 만드는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이걸 고쳐내기 힘들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신의 한수 같은 가짜뉴스 방송에 구독자 100만 돌파했다고 당 지도부가 몰려가서 파티하던 그 당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극 쪽에 있는 사람 목소리, 극좌든 극우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당은 실은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 그래서 통합당은 지금 작년 4.15, 그러니까 이번 4.15 총선에 관련돼서 가장 큰 실수가 황교안이 정강훈을 중심으로 한 태극기 부대와 손잡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고, 이번 방역 과정에서도 태극기 부대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만약에 태극기 부대가 지지하는 뭐 기독교당이 이번에 만약 원내에 들어왔다, 대한민국 국회는 난리 났을 겁니다. 정강훈이 국회의원으로 그 비례로 뽑은 그런 사람이 당내 뭐 주옥순도 거기 비례대표 명단에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오면 실은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론 우리 쪽 그 지지자들은 거기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쪽에서 분별 못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한편으로 되게 위험한 게 태극기 부대에 나오는 사람들도 한 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국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합당이 잘 되기 위해서를 빨리 끊어야 돼요. 그래야 건전한 야당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통당이 의석수는 100석이 넘어 보이지만 특정 지역 당 아니겠습니까? 현재로만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그 표를 쉽게 버릴 것이냐. 그걸 버려야지 결국엔 다른 걸 뼈를 죄송합니다. 어쨌든 말이 꼬이는데 어쨌든 더 많은 걸 얻으려면 자기의 좀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100석이 넘는 그 지역을 포기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그 제가 그 문제가 뭐냐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김종인의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보니까 기억들 하시겠지만 문재인 당대표가요. 당대표를 물러나면서 김종인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이 선출된 권력이 선택한 비대위원장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황교안 어땠어요? 황교안은 총선 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사퇴해버리면서 그 후로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나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이 부분이 제가 늘 주장해왔던 게 그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1년 정도 발휘를 하지 않는다고 그 세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총선을 이렇게 대패했을 때 저는 당해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당해체.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직설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최근에 미래통합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지지율 올랐다가 딱 그 짝이어서 존재감은 발현하려다 보면 지지고 벗고 태극기 저 모독 집회 나가는 놈 생기고 어떻게 그걸 다 통제를 합니까? 근데 김종인 같은 비선출 권력이 목소리를 높으면 민경욱이나 김진태 같은 목소리가 나와요. 네가 뭔데? 너 비대위원장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방식으로 더군다나 공천권을 갖고 있는 비대위원장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리더십이 사라진 상태에서 원래 그런 새끼들 모여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나한테 싫은 소리 나오면 계속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 민경욱이나 김진태나 이런 놈들이 자기 장 지지를 올리려면 조용히 있어주면 되거든. 근데 자기는 상업적 이익이 필요하잖아요. 지지자들이 지지도 해줘야 되고 유튜브 방송하면 뭔가 스포츠도 쏴줘야 되는데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똑같은 소리 할 거 아니야. 니들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은 도로함이 탑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통합당, 미통당은 지금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종인 체제로 저는 10월달, 11월달 가면 이제 드디어 내부 분열이 시작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나갈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에 있어서 후보군을 선발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시적 임기를 가지고 있는 김종인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 그리고 당내에 있는 기존 주자들이나 아니면 당내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김종인을 얼마나 제어할지. 근데 일각에선 지금 김종인 임기를 연장하자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김종인 체제에서 오히려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김종인이 제거됨으로써 자신이 나중에 차기 대권 후보로서 당내에서 할 역할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 심한 갈등이 생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종인은 이제 정통성도 없고 선출 권력도 아닌데다가 공천권도 없는 상태. 굳이 있어봐야 내년 보궐선거 정도. 이런 상황에서는 김종인의 리더십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죠. 김종인 대망론. 김종인이 직접 저렇게 출마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냐. 건강하면 뭐 80이 넘어 대통령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또 지지고 볶다 보면은 또 예전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진짜 지지율 역전시켜가지고 뭐 1주차나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시간 지나고 봤더니 진짜 별거 없었구나. 왜? 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김종인이 아니라 김종인의 할아버지 이순신 장군이라도 저 당은 안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얘기 여기까지.